안녕하세요. 이왕열 선생님입니다. 저는 W 에듀케이션 그룹 대표고 W 스터디 대치 학원하고 강남 비상예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그 여름방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기획했어요. 어머님들 혹은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저희가 부담 없이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많은 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라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뻘쭘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찍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뭐냐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학습법, 공부 잘하는 법. 자, 공부 잘하는 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혹은 너무 많죠. 공부 잘하는 법. 자, 공부 잘하는 법.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공부 잘하는 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저희가 중학생 때랑 그다음에 고1, 고2, 고3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좀 바뀌는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실력 물론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가는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이걸 넘어서 이제는 점수가 나오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니 실력은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애는 실력은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잠재력은 큰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말짱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제가 가장 그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다음에 혹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내 아이에 오면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평상시에 수학을 잘한대요. 학원에서 잘 풀고 학원 선생님도 그런데 그런데 시험만 보면 시험을 망친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시험만 보면 망친대. 그럼 그게 얼마나 됐나요? 그럼 몇 년 됐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명확히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원에서도 아이를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시험을 볼 때 완전히 위축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그럼 그거 어디 가서 고치죠? 그걸 병원 가면 고쳐지나요? 그것 또한 학원에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는 뭐 이번 기회든 다음 기회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학습법에 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름방학 이번에 한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점수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점수 올리는 방법이면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점수가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인가를 갖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사실 이렇게 해주면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시험에 걸리는 게 이거밖에 없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잡아주느냐?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놓고 좌절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고. 그럼 이거는 좌절이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잡아줘야 하는데 이거를 못 잡아준 경우가 되겠죠. and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애들은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시험을 못 봐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경우인데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더 나가면 뭔지 알아요? 알았었다. 과거형이에요. 자기 이름이나 엄마 이름이나 뭐 알았었던 거를 중요한 걸 까먹진 않잖아요. 아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는 다시 말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잘 안다. 이게 돼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타 코그니티브라고 있어요. 우리가 메타 인지라고 부르는데
이 TV에서도 요즘에 이제 교육에서는 되게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한 학습법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TV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작년인가 이 0.1%의 비밀에서 이 전국 모의고사 0.8% 이내 애들에서 한 800명을 뽑고 나머지를 랜덤으로 800명을 뽑아서 무슨 차이가 있냐를 정말 조사를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 차이 없어요. 네. 엄마들이 너는 왜 죽을 만큼 공부 안 하니?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만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들이 실제로 처음 배웠을 때 습득력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관찰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집단은 시험지를 대충 훑어보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시험을 본다고 해줘요. 그럼 걔네들은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를 맞출 거다 예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애들 혹은 못하는 애들 랜덤히 집단에다 시켰더니 걔들도 똑같은 걸 시켰어요. 그랬을 경우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몇 문제를 맞출지를 정확하게 거의 근사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실제로 맞춘 결과와 그 다음에 자기가 예상한 결과가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사실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집단 애들이 자기 점수를 더 높게 설정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사실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사실은 공부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지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막상 제가 해석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을 하다가 멈춰요. 아우 제가 자기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말을 해봐라. 아 그냥 안 돼요.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감이에요. 그냥 감. 그걸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국어 같은 경우에 정확한 용어를 몰라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 젖어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그 단어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가 알면은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인데 그 직전까지는 그걸 몰랐던 단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개념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거는 다른 학생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건데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습관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숫자만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응용이 되면 아이들이 응용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첫 번째로 아이들 성적을 정말 많이 올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교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랩핑이라고 부르는데 랩을 싸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교수법인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에 이걸 사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효과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너네가 이걸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걸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요. 결국은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나와야 사실은 계획도 나옵니다. 학습법 계획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계획표를 짜줘요. 계획표 짜주고 이럴 때도 있는데 컨설팅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못 짜는 계획표가 뭐냐면 한 달 동안 내가 계획표를 짜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일정한 양을 나눠서 이만큼씩 공부를 하겠더라. 이게 한 달, 두 달 혹은 1년짜리 계획을 짜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을 내가 공부할지를 모른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실력이 이런 계획표에 균등하게 나누는 계획표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기 실력에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너는 네가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지금하고 실력이 똑같은데 그걸 가정하고 계획을 짜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니? 물어보면 애들이 순간 벙해요.
내가 실력이 올라갈 것까지 가정을 하고 이거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힘들어요. 학생들이 혼자 하면 분명히 힘들어요. 그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내가 공부하는 그 과목에 맞추어서 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추락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추상적인 얘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때 사실 저희가 저희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들에게는 기적이, 우리에겐 일상이.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적 같은 성적 향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불러요. 대신에 뭘 요구하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내신이 5등급이에요. 1학년인데. 이번에 수학이 뭐 40점을 받았다. 예를 들란 말이에요. 사실 90점을 받아도 그런 애들 말을 하면 되게 황당한 건데 목표가 서울대래요. 웃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맞춰서 얘네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짜고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연대를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모든 시험은요. 난이도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어머님들 이 내용을 저희가 어머님들은 그냥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이걸 숙지하고 내게 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해나갑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따라서 큰 변화, 이번 방학에 한번 아이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일단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1 마찬가지, 고2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3도 마지막 120일 늦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저희와 함께 해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 뒤에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는가, 이번 여름방학에 전략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